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만에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어제 1830명으로 전날보다 483명 줄었는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240명, 동해 83명, 속초 75명, 삼척 50명 등 174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140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2명입니다. 피서철이 지나면 바다에서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겨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는데요. 특히 동해는 겨울철에 너울성 파도 등 위험한 파도가 여름보다 더 많이 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집어삼킵니다. 높은 파도가 도로를 덮치고 도로 옆에 서 있던 표지판도 파도에 꺾여버렸습니다. 높이가 5m를 넘는 강한 너울성 파도는 주요 인명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울철 동해가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연해주나 오호츠크해 부근의 저기압으로 발생한 파도가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연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동해의 너울 발생 일수는 86일로 서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겨울철에는 한 달 평균 13.3일 너울이 발생해 여름철 평균인 2.6일보다 5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서해나 남해의 너울 발생 일수는 주춤했지만 동해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해상 위험이 잇따르면서 변화한 바다 상황에 맞춰 해경은 관할 파출소에 신형 구조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한 파도에 배가 뒤집혀도 복원 후 엔진이 가동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 뱃머리를 보강해 사고가 잦은 갯바위 접근도 이전 순찰정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전 연안 구조정은 자가 복원 기능이 없고 파고가 높거나 기상이 안 좋은 경우에는 조출항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신형 연안 구조정은 2m 이상의 파고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도 동해안에 잦은 너울이 예상된다며 해상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의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 일부에서는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 물건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주 낙폭을 벌리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기준 강원 지역 아파트 값은 0.18% 떨어졌습니다. 춘천 마이너스 0.3%, 원주 마이너스 0.27%를 나타냈고 강릉과 동해 속초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춘천은 18주 연속, 원주는 28주 연속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고 동해안도 9월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의 하락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파가 불었던 전국 경매 시장과 달리 지난 6월과 7월 강원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8.2%, 107.9%로 높았지만 9월 99.4%로 100%를 밑돌더니 10월에는 89.7%로 뚝 떨어진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지방권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아무래도 강원 지역 투자 수요가 약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만 봐도 신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3대1, 47대1, 68대1로 나날이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분양권이 줄줄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흔히 시세 차익을 말하는 프리미엄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고공행진을 했던 아파트 위주로 해서 거래가 조금 주춤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격을 좀 할인해서 내놓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분양의 상황은 더욱 심해 아파트를 계약하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마저 등장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자님들 신규 선착순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현금으로 이제 캐시백이 있어요. 한 1,8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거든요. 강원 지역도 매매, 분양, 전세, 경매까지 시장 전반의 거래 가뭄이 이어지면서 연내 기준 금리가 더 뛰면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백 365 세이프타운을 비롯한 도내 10곳 시설이 컨벤션 산업 집중 육성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도내 시군으로부터 후보지 13곳을 추천받아 선정한 시설은 기업회의 등 컨벤션 행사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마케팅 활동과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365 세이프타운 이외에 선정된 시설은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고성 DMZ 박물관, 속초 국립산악박물관과 시립박물관, 정선 로미지안가든과 삼탄 아트마인, 동해 무릉 변류천지 등입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고시한 강동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결정 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며 임곡 1, 2 마을회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는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인 임곡 1, 2 마을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적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곡 1, 2외에 시설 반경 300m를 벗어난 다른 마을까지 주변 영향지역 영향권에 포함한 게 부당하다는 마을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릉시가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가 강동면 인공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짓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평창군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이 관리 우탁 운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다음 달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은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이어 정부의 한일 항로 운항 재개 허용에 따라 내년 일본 마이즈루 항로 여객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제조업 업황 실적이 크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11월 지역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0으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며 제조업 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제조업 업황 실적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8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역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도내에서 21개 기업이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공모 신청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대면 심사 등을 거쳐 강릉 6곳을 비롯해 원주 7곳과 춘천 2곳, 태백, 삼척, 양양 각각 1곳 등 9개 시군 21개 예비 사업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사회 서비스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등 홍보와 판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을 슬로건으로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성금과 물품 기부는 지자체 복지과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계좌, ARS와 문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